안녕하세요. 포토샵에서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란 무엇일까요? 클리핑 마스크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겠다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이 클리핑 마스크가 이제 모든 것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 어떤 건지 꼭 감을 잡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둘 다 새로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이전 1회차 때 가로 세로가 500이고 그리고 해상도가 72 픽셀 per 인치인 캔버스를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기, 일러스트레이터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폭, 높이 500, 500이고요. 단위는 픽셀, 도료는 건드려줄 필요 없고요. 고급 옵션입니다. 고급 옵션에서 색상 모드 그리고 레스터 효과, RGB 체크, 레스터 효과 72 픽셀 per 인치 체크 완료. 만들기.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포토샵에서 먼저 기능들을 살펴보고 일러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동그란 원 안에 어떤 풍경을 집어 넣는 거예요. 만들어서. 바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스노우볼의 형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스노우볼을 보면 구체 안에 눈도 있고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죠. 그 모든 것이 이 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해서 어떤 모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클리핑 마스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실사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바로 토르소인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토르소 안에 제가 다음과 같은 우주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 테두리를 따라서 테두리를 타고 이 검은색 배경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토르소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마스크 기능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겠습니다. 우주 모양의 레이어에 눈을 꺼줍니다. 각각의 레이어의 이름도 저는 좀 바꿔주겠습니다. 1-2라고 되어 있는 우주 레이어는 그냥 우주 배경, 그리고 토르소는 그냥 간단하게 토르소. 작업을 할 때 물론 원본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수했을 때 되돌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곱하기 2.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본은 그냥 눈을 꺼주기만 하고 혹시 모르니까 밑에다가 남겨 놓는 거죠. 토르소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제 위에 만들어지죠. 밑에 있는 토르소는 눈을 이렇게 꺼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으로 하나 깔아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미지는요, 사실 선땅이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확대하면 좀 픽셀이 우그러져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배경과 이미지, 토르소 사이에 색 차이가 뚜렷하죠? 그러면 검은색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좌측에 도구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도구 메뉴에 보면요, 지금 제가 하나 켜놨죠? 이렇게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올가미 툴인데요. 영어로는 라소 툴이라고 부릅니다. 라소 툴 옆에 개체 선택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익숙하게 보셨을 법한 게 세 번째 있는 자동 선택 도구인 매직 완드입니다. 저는 매직 완드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마우스가 매직 완드로 모양이 바뀌었죠? 이 상태로 검은색 배경을 클릭해 줍니다. 검은색과 거의 근접한 색상들을 자동으로 선택해 줬어요. 근데 보면 밑에 보니까 아래쪽도 좀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받침대도 갈색으로 약간 검은빛하고 가깝게 어둡다 보니까 같이 선택이 됐죠. 그럴 때는 위에 있는 허용치 32의 숫자를 좀 아래로 낮춰가지고 다시 찍어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될 겁니다.
한 5 정도 해볼까요? 5. 그래서 다시 선택. 그죠? 그러니까 얘도 거의 검은색만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도 살짝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요. 다시 한번 허용치를 수치를 바꿔가지고 한 8 정도로 올려서 또 찍어 보겠습니다. 한 깔끔하게 될 때까지요. 10. 한 이 정도 됐으면요. 이제 다른 도구를 써볼게요.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올가미 툴 쓸게요. 라소 툴이라고 부르는 올가미가 있습니다. 올가미 도구 선택할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쓰는 건지 이렇게 이미지도 같이 나오죠.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Shift를 누르고요. 마우스 옆에 올가미 옆에 플러스 모양이 나오면 이 부분을 둥글게 그려서 포함시켜 줍니다. 또 이 부분 검은 영역 선택. 좋아요.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둥글게 선택. 자,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밑에 가볼게요. 지금 검은색에서 갈색 부분, 받침대 부분을 빼줘야 하니까 이번에 Alt를 누를게요. Alt를 누른 상태로 요 테두리를 쪼쪼쪼 따라서 마우스로 그려줍니다. 어느 정도 그려졌으면 그냥 손을 놔도 됩니다. 마우스 좌클릭 버튼에서 떼주면은 이렇게 영역이 해제가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받침대도 영역 해제해 줄 거예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택된 영역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라서 없애버릴 건데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른 강의에서 더 알려드릴 거지만 여기서 미리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이렇게 영역이 잘 선택이 되어 있다면은 자, 레이어 패널에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뭔가 종이에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마스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있고 영역도 잘 지정되어 있다면 이제 마스크를 클릭해 줄 차례입니다. 마스크 클릭. 마스크를 클릭하니까 이 배경만 남기고 이 뒷부분이 뻥 비었어요. 뒷배경에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그죠? 색을 줘보니까 이렇게 뒷부분만 뻥 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안쪽이었죠. 자, 컨트롤 Z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검은색 배경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자, 선택 영역을 반전해 줄 거예요. 즉 뒤집는다 이거죠. 단축키 알려드립니다. 컨트롤 Shift 영문 I입니다. 컨트롤 Shift I. 지금 배경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토르소를 선택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선택 영역을 뒤집는 거죠. 컨트롤 Shift I. 지금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되어서 이 안쪽이 잡혔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제대로 됐는지. 이 상태에서 하단에 마스크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 제대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죠. 비록 테두리가 별로 깔끔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선택 영역을 딜리트해서 배경을 날려주는 방법도 있지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쓴 이유가 사실 있어요. 테두리가 울퉁불퉁하고 약간 거뭇거뭇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기 검은색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 이 부분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브러쉬 툴을 쓸게요. 브러쉬 도구 단축키 B입니다. 이 마스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검은색은 보이지 않고요. 흰색은 보여줍니다. 검은색은 뒤로 숨고요. 흰색은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흰색 영역의 안에 있는 이 토르소가 눈에 보이고 검은 영역으로 둘러싸진 이 배경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게 선택이 된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준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 흰색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요.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브러쉬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선명한 원 선택해 줍니다. 더블 클릭. 상단에 불투명도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브러쉬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혹은 오른쪽 대괄호입니다. 왼쪽 대괄호 눌러서 이제 크기 적당히 조절하고요. 지금 브러쉬가 검은색으로 잡혀 있죠. 그리고 왼쪽을 그어보세요. 왼쪽 오른쪽을 그어보면 지금 마스크 된 지역에 검은색이 그려졌습니다. 검은색은 보이지 않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 보이게 한 거죠. 컨트롤 Z 합니다. 반대로 흰색은 보이게 한다고 했죠. 이 상태로 배경 쪽에 마우스를 그어보면요. 검은색 배경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검은색, 흰색을 번갈아 가면서 테두리를 다듬어 볼게요. 보기 싫은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상을 뒤집어 주고요. 브러쉬 크기 조정하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슥슥 테두리를 다듬는 거예요. 네, 배속을 하고 있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매직 완드라는 도구, 그러니까 자동 선택 도구죠. 한글로는. 이 도구를 선택해서 색상이 있는 내가 원하는 배경을 이렇게 클릭하는 거. 이게 이전에는 가장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포토샵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개체 선택이든 빠른 선택이든 자동 선택이든 뭘 선택하고 난 이후에요. 상단을 보면 피사체 선택이라는 옵션이 뜹니다. 이 피사체 선택을 클릭해 보세요.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미지 안에 있는 피사체를 잡아줍니다. 이게 제대로 잡아줄 때도 있고 근데 제대로 안 잡아줄 때도 있어요.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우리가 또 조정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피사체 선택을 클릭을 했는데 지금 검은색 영역이 좀 많이 선택됐죠. 이러면은 매직 완드 혹은 요 빠른 선택 도구, 전 이거 쓰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로 Alt를 눌러서 빼기 옵션으로 바꿔주고요. Alt 꾹 누른 상태로 이제 검은색 이렇게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은 빠지죠.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니까 뭐 여기저기 제대로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죠. Alt에서 손을 떼니까 이걸로 원하는 영역 이렇게 클릭해서 영역을 확장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배속을 하고 있는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지금 열심히 배속 화면에서는 테두리를 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테두리를 따라서 딴 것 같은데 의외로 따고 난 이후의 결과물을 보니까 테두리에 거뭇거뭇한 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안 따면 되겠다, 그죠? 그 방법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상단에 있는 선택으로 가서 수정, 축소 눌러보세요. 선택 영역 축소가 뜹니다. 이 수치는 1 밑으로는 안 가고 1보다 더 높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정해주는 픽셀만큼 안으로 이 선택 영역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2픽셀 정도 주놓고 확인을 누르면은 확대를 했을 때 내가 선택한 영역이 안쪽으로 파고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픽셀 하니까 좀 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날아가죠? 다시 선택 가서 수정해서 이번엔 확대 가서 1픽셀. 그러면 안쪽으로 살짝 파고들면서 거뭇거뭇한 부위는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에 마스크 만들기 선택을 해주면요. 지금처럼 거뭇거뭇한 거 없이 깔끔하게 따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브러쉬로 살살살살 다듬어 가면서 계속 선을 다듬고 있는 거는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 브러쉬나 아니면 마스크 기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선택 및 마스크로 넘어갔을 때 이 옵션이 무슨 옵션인지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스크 기능을 활용했고요. 자, 다음으로 우주 배경을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토르소 안에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패널을 한번 살펴볼까요? Alt를 누른 상태로 제가 지금 그리는 요쯤에, 요 사이쯤에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좌클릭해 보세요. 이 안에 집어넣는다 하는 듯한 마우스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로 좌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이 깔끔하게 토르소 이미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주 배경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자유 변형을 시키는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엔터, 우주 배경이 토르소 안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능이 마스크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해준 이렇게 넣어주는 기능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입니다. 어떤 이미지에 선을 따고 싶어도 마스크 기능을 쓰고 마스크된 이미지 위에 어떤 필터를 씌우고 싶다 그러면 또 클리핑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계속 써보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이렇게 집어 넣는다. 그냥 마스크는 흰색, 검은색을 활용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혼합 모드를 사용해서 디졸브 곱하기 밝게하기 스크린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 위에 마치 필터를 올린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진 않았죠? 그러나 클리핑 마스크와 마스크가 대충 어떤 건지는 이번 시간에 한번 잡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스노우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밑바탕이 되어야겠죠? 타원 도구 선택하고요. 캔버스 가운데에서 Shift를 누르고 쭉 만들어 줍니다. 획은 없음으로 할 거고요. 7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요. 밑에 보면 색상 예시들이 있거든요. 파스텔 가서 약간 푸른빛 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 단축키 V에서 캔버스 가운데로 옮깁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그림들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펜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도구 모음 패널에서 펜 같이 생긴 거, 약간 잉크펜 있죠? 잉크 찍어서 사용하는 그 펜, 옛날 펜 모양 클릭하고요. 펜 도구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패스가 아니라 모양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선택하면은 상단에 펜 도구 옆에 이렇게 패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패스가 아니라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칠도 바꿀 수 있고 획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결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보고 따라해 보세요. 화면 밖에서 펜 한번 찍고 마우스 쭉 끌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각도가 자꾸 틀어진다면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세요. 좋습니다. 근데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죠? 상단에 7 가서 좀 더 진한 색 하겠습니다. 푸른색. 자, 다시 이어서 작업할 때는 마지막으로 그렸던 점 위에 다시 펜을 갖다 대고 마우스 좌클릭하고요. 적당한 점에서 마우스 찍고 오른쪽으로 Shift 누르고 쭉 드래그, 또 한쪽에 마우스 찍고 쭉 드래그, 마지막으로 화면 밖에서 한번 찍고 쭉 드래그 씁니다. 물결 모양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 점들을 하나씩 수정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단축키 A를 사용할 겁니다. 직접 선택 도구입니다. 직접 선택 도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뜨죠. 어떤 패스나 모양의 포인트 및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딱 들어맞죠?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가 하얀색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 점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지점에 있는 이런 핸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당겨서 또 각도 조절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밑이 뻥 뚫렸다 그죠? 이 점들을 요렇게 이어줘야겠습니다. 다시 펜 도구로 갑니다. 펜 도구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그렸던 지점에 마우스 갖다 대서 클릭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서 펜, 클릭, 클릭,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다시 클릭해서 이어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금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이제 타원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하잖아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쓸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는 어떻게 썼었죠?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갖다 대면은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마우스 좌클릭을 찍어주는 건데요. Alt를 누르고 레이어 사이 마우스 갖다 대고 좌클릭. 그러면 타원 안에 이렇게 가둬지죠. 자, 이제 이 모양의 색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스노우볼이니까 눈의 색깔이어야겠죠. 좀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속성 패널? 이게 펜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색상을 바꿔주는 옵션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갈게요. 좌측 메뉴에서 도구를 보면 원형 뭐 타원 도구 있었죠. 사각형 도구. 뭐가 됐든지 간에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옵션이 다시 위에 떠줍니다. 뭐 그대로 아까 전처럼 이게 펜으로 그려줬기 때문에 펜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지만요. 칠 클릭하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확인. 근데 흰색 하니까 지금 가장 밑에 있는 배경도 흰색이라서 지금 색이 겹쳐서 이상하게 보인다 그죠? 배경에 자물쇠 버튼을 클릭해서 자물쇠를 풀어주고요. 배경의 색을 한 번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이미지, 위에 있는 전경색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고 뒷배경을 좀 어둡게 하겠습니다. 어두운 짙은 남색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또 단축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lt, 백스페이스입니다. 백스페이스가 우리가 글자를 쓰고 나서 지울 때 쓰는 버튼 있죠? 요렇게 생긴 버튼 엔터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Alt, 백스페이스. 정경색으로 들어가 있는 색을 바로 뽑아서 배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모양을 하나 복사해 줄 거예요. 이거는 맨 앞에 있는 친구니까 첫째 줄로 하겠습니다. 얘를 레이어를 이제 복제해 줄 겁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어 복제, 새 이름은 둘째 줄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둘째 줄이 바로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도 이어져 있죠. 클리핑 마스크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다 타원 안에 있는 겁니다. 둘째 줄은 단축키 V 선택 도구로 가서 살짝 왼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색깔 바꿔줄게요. 펜 도구 클릭하고요. 칠을 약간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확인. 좋습니다. 근데 둘째 줄이 지금 레이어 순서상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1순위로 잡혀요. 그래서 지금 맨 앞에 있는데요. 얘를 흰색 뒤로 보내야 되니까 레이어를 드래그로 잡아 끌어서 이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러면 뒤로 가졌죠. 이 상태에서 위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셋째 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둘째 줄에서 레이어에서 마우스 클릭, 레이어 복제, 셋째 줄 확인. 셋째 줄을 하니까 첫째 줄에서 클리핑 마스크가 풀렸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풀렸으면 다시 마우스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마우스 갖다 대고 마우스 좌클릭해서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셋째 줄은 제일 밑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순서 바꿔주고 선택둘 단축키 V 해서 위치를 쓱 바꿔줍니다. 이 친구도 색을 좀 더 바꿔줘야겠죠. 펜 도구 클릭해서 칠을
좀 더 어두운 색으로 갑니다. 저 뒤에 멀리 있으니까 아예 어두운 색으로 좀 가볼게요. 컨트롤 T 자유 변형 도구로 들어가서 모양 좀 조절해 주고요. 수정이 끝났다면 엔터. 그럴듯한 모양이 벌써부터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타원 색깔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꿔줄게요. 유리구슬이니까 이 뒷배경하고 좀 색이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7 클릭하고요. 색상 피커 들어가서 이 안에서 색을 바로 정해줘도 되지만요. 마우스를 이 색상 피커 바깥으로 끌어내면 스포이드가 되거든요. 배경색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색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조금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확인. 벌써 느낌이 산다, 그죠? 이 안에 이제 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눈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눈을 만들어 줄게요. 브러쉬 툴로 다시 돌아갑니다. 단축키 B고요. 브러쉬 도구 선택이 되었다면 여기서 마우스를 우클릭 해줍니다. 그리고 선명한 원 더블클릭, 레이어 하나 올려줄게요. 여기서 새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세요. 새 레이어. 이 레이어는 제일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다시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1 더블클릭해서 이름 바꿔줍니다. 눈.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눈은 네갈호 왼쪽 버튼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해 줄게요.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점을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 부드러운 원 더블 클릭하고요. 더 작게 만들어 줍니다. 불투명도는 70%, 엔터. 뒤쪽에 또 듬성듬성 찍어줄게요. 그리고 살짝 축소해서 보면 네, 그럴듯한 스노우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써서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줘 볼게요. 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새 레이어 또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클릭,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리핑 마스크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레이어 1이라는 이름에 좌클릭, 따닥. 여기서 글레어라고 적어줄게요. 글레어, 엔터. 약간 광나는 느낌을 만들어줄 거예요. 광나는 느낌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원 도구로 화면 가운데 Shift 누르고요. 원형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로 가운데 맞춰주고 속성 패널로 들어갑니다. 속성 패널에서 7은 없애고 핵만 남겨줄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이제 위아래 어느 정도 위치 맞춰 놓고요. 엔터 누릅니다. 여기서 필터를 사용해서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이렇게 필터, 흐림 효과,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렇게 들어가서 고급 개체로 변한 클릭, 그리고 반경을 왼쪽으로 당겨서 좀 줄여줄게요. 가우시안 흐림 그러면 반경은 한 10픽셀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유리 같은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주고요. 레이어 이름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줍니다. 불빛 엔터. 이번에 다시 브러쉬를 활용할 겁니다. 브러쉬 단축키 B 하고 이제 브러쉬 크기를 좀 키워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부드러운 1, 불투명도 40, 그리고 둥글게 약간 빛이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끔 둥글게 그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혼합 모드에서 표준에서 하나씩 괜찮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버레이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오버레이. 그러면 오로지 클리핑 마스크와 기타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들어가긴 했지만요. 오로지 클리핑 마스크 기능만을 활용해서 스노우볼을 만드는 것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것들을 그룹화해서 한꺼번에 움직여주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휠 내려서 이제 타원까지 선택해야겠죠? 타원까지 Shift 누르고 타원 클릭. 그러면 모두 선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하단에 여기 폴더 모양 있죠? 폴더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클릭. 그러면 보신 것처럼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스노우볼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에 눈을 끄면은 스노우볼만 껐다 켰다 해줄 수 있고요. 스노우볼 레이어를 클릭하고 선택이 되었다면요. 컨트롤 T로 자유 변형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크기도 여러분들이 다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포토샵에서 클리핑 마스크로 스노우볼 만들기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을 다시 켜주시고요. 사각형 도구 있죠? 여기서 이제 원형을 가지고 올게요. 자, 원형 도구 선택. 그리고 이제 똑바로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원을 만들어 줍니다. 화면 가운데에 대충 이렇게 맞춰줍니다. 혹시 이전에 했던 1회차 수업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언급했던 게 있는데요. 포토샵은 이 레이어 개념이 중요한데 그에 반해서 일러스트레이터는 레이어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포토샵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쓸 때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관계가 중요했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단축키 하나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단축키 컨트롤 숫자 넘버 7로 클리핑 마스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펜툴로 이미 그림을 그려주고 확인을 해볼게요. 펜툴 단축키 P고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펜 도구 있고 곡률 도구 있는데요. 둘 중에 마우스 갖다 대보시고 펜 도구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곡선을 그려서 땅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점 찍어서 드래그, 점 찍고 드래그, 또 점 찍어주고요. 그림이 점과 점이 연결이 돼야 모두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로 크게 파고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연결. 좋아요. 색깔도 정리를 해줘야겠죠. 색은 없음으로 해줍니다. 이쪽을 한번 주시해 주세요. 선 클릭해 주고요. 밑에 선 없음 해줍니다. 만약에 견본 패널이 여기 없다면요. 여기 윈도우에서 찾아주세요. 혹은 여기서 못 찾겠다면은 여기 메뉴바 아래쪽에 선 없음 클릭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색도 바꿔줘야겠죠. 색은 흰색이 아니라 흰색을 해줘야겠죠. 흰색을 해주고요. 근데 흰색을 하니까 이제 뒷배경하고 다 흰색이라서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사각형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각형 도구. 자, 캔버스 왼쪽 위 끝에서 쭉 그려서 자, 정사각형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이 사각형 뒤에 요 이미지들이 다 분포에 있어요. 만들면 만들 때마다 이거는 레이어가 하나씩 더 생기지 않고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도형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순서를 정해줄 수 있을까요? 이 네모를 뒷배경으로 삼아야 하잖아요. 컨트롤 대괄호 왼쪽 혹은 오른쪽 대괄호입니다. 이 단축키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순서를 앞뒤로 옮겨줄 수 있어요. N 뒤로 보냅니다. 이 동그라미도 테두리는 없애줍니다. 테두리 없음 선택해주고 G7로 넘어갑니다. 7. 이제 원을 하나 복사를 해줄 건데요. 원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가운데 맞춰주고요. 자, 지금 원이 두 개가 있고 좀 색상을 지정해 줄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요. 제일 앞에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1번 원을 정 가운데로 제가 이제 보낼 거고요.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원 안에 이 눈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가운데로 옮기고요. 이 친구는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클리핑 마스크 시켜주고 싶은 거 눈 선택해주고요. 동그라미 이미지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7 컨트롤 7을 해줍니다. 컨트롤 7 그러면 쏙 들어갔죠? 생긴 모양이 근데 요렇게 돼요. 아까 전에 넣어줄 때 여기 1번 그림이었죠? 1번 이미지에 우리가 회색으로 색상을 줬지만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주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미지는 색깔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의 테두리만이 남게 됩니다. 그 테두리만 사용해서 이 안에 이렇게 물결 모양의 눈, 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리핑 마스크라는 그 기능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프로그램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리핑 마스크를 익히려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일러스트레이터는 특히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 느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예시를 지금 한번 살펴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없음하고 색상을 눈에 잘 띄게 하겠습니다. 얘는 녹색으로 하고요.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은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익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번 장난치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색깔 좀 바꿔주고요. 내가 어떤 틀로 쓰고 싶은 모양을 제일 위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건 단축키 컨트롤해서 대괄호였죠. 대괄호 왼쪽 오른쪽 누르면 순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각형 안에다가 이 초록색 사각형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를 드래그해서 둘 다 선택해 주거나 하나를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뒤에 있는 사각형을 하나 더 클릭해서 두 개 다 선택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7 눌러주면 방금 전에 밝은 녹색이 있었던 것은 틀만 남고 안에 녹색만 남아있죠.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을 좀 수정하고 싶거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은 다시 들어간 방법은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주면은 이제 상단에 레이어와 클립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으로 묶여진 클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만들어준 이 틀을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이 모양을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옮겨보면은 이제 사방에 가두고 있는 이 사각형 틀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 안에서 또 Alt를 누른 상태로 원을 복사해서 또 색깔 바꿔주고 여기서 또 순서 바꿔주고 Alt 누르고 또 복사해서 색깔 살짝 바꿔주고 순서 제일 뒤로 보내고 또 하나 왼쪽 아래로 복사하고
색깔 다른 걸로 수정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수정을 모두 끝냈다면은 ESC로 나가주면 됩니다. ESC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나와서 캔버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클리핑 마스크 하나 말고도 클리핑 마스크 위에 또 클리핑 마스크가 가능합니다. 이 위에 사각형 틀을 하나 더 만들고요. 두 개 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컨트롤 7 클리핑 마스크 하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진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당연히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비율 조정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모양의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둬주고 움직여주고 모양을 잡아줄 수 있다.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안에 있는 또 클리핑 마스크로 들어오시다면 여기서 또 한번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나갈 때는 ESC. 다시 본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를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뒷배경도 색상을 좀 더 진한 파랑으로 바꿔줄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스포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스포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포이드 선택하고요. 뒷배경 파란색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뒷배경과 색이 똑같아졌죠? 근데 우리는 좀 더 진한 거 원해요. 자, 원 클릭하고요. 왼쪽 아래에 7을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 핑크가 뜨면 좀 더 오른쪽 아래로 보내서 진한 파랑, 네, 좀 더 진한 형태로 합니다. 왼쪽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들어가는 눈을 레이어를 깔아줘야겠죠? 좋아요. 이것도 만약에 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선 위치를 좀 수정하고 싶다 한다면은 요 좌측 상단에 있는 직접 선택 툴, 이거는 검은 친구 선택 도구고요. 이거는 직접 선택 도구입니다. 둘 다 선택 도구인데요. 얘는 점을 수정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직접 선택 도구 클릭해주고 패스로 그려준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핸들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치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핸들 수정해주고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옮겨주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색상은 좀 더 회색빛으로, 약간 더 밝은 회색으로 구분되게 할게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뭐였죠? 바로 컨트롤 대괄호였죠? 직접 선택 도구 단축키 A로 패스를 조정해 주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세 번째 레이어 깔아줄게요. Alt 누르고 이렇게 옮겨줍니다.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색상은 좀 더 진하게 갑니다. 위치를 제일 뒤로 보내줘야겠죠? 제일 뒤로 보내주기 위한 컨트롤 대괄호, 실수로 앞으로 보냈다면 뭐 다시 뒤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위치 살짝 조정해 줍니다. 저는 한 이쯤이 마음에 듭니다. 벌써 꽤 괜찮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방법은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ES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이렇게 눈을 그려줬었죠. 여기요. 네, 눈을 직접 브러쉬로 하나하나 찍어서 그려줬습니다.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브러쉬 도구를 가지고 와서 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눈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클리핑 마스크에 접근하고요. 더블 클릭 들어와줬죠.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 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해야겠죠. 흰색. 이것도 브러쉬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대괄호 왼쪽 혹은 오른쪽을 누르면은 이거는 점점 작아지고
브러쉬가 오른쪽 대괄호는 점점 커집니다. 혹은 여기 있는 상단에서 원의 포인트를 바꿔줘도 되죠. 저는 단축키 쓰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톡톡톡 찍어줄 겁니다. 좀 더 작게 해서 곳에 꼼꼼하게 찍어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약간 어둡게 해서 저 뒤쪽에다가 찍어줄 겁니다. 좀 더 어둡게요. 네, ESC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 포토샵처럼 입체적인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줬었죠? 가우시안 블러라는 효과를 줬었죠. 가우시안 블러도 여기 효과 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클리핑 마스크로 다시 접근할게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요. 원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원형 도구. 그리고 크기 맞춰서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좋아요. 테두리 흰색. 그리고 살짝 두껍게 만들어줄게요. 여기 상단으로 보면은 획이 있죠? 이 획을 건드려줘서 두께를 두껍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눌러서 9포인트 한 12포인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효과 탭에서 제일 밑에 흐림 효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픽셀은 9픽셀 정도 맞춰주세요. 확인. 그리고 ESC 눌러서 나가보겠습니다. ESC. 좋습니다. 뭐 벌써 입체적인 느낌이 살죠? 그리고 포토샵에서 우리가 해줬던 것처럼 브러쉬로 한번 요런 입체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여기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 크기를 키워줍니다. 대괄호 써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긋고 또 이렇게 그어줍니다. 근데 보면은 좀 쭈글쭈글하죠? 게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선과 점, 면을 하나하나 다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페인트 브러쉬를 썼지만 사실은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한데요. 얘들을 좀 깔끔하게 다듬어 볼까요? 좌측에 있는 도구 모음을 보시면요. 원 말고 원 밑에 지우개 옆에 원하고 펜이 같이 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게 오브젝트를 다듬어 준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를 쉐이퍼 도구를 우클릭하고 여기 있는 매끄럽게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도구로 수정해 주고 싶은 선, 패스를 선택하고 다시 매끄럽게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따라서 쭉 한번 그어줍니다. 이렇게 선이 단순해지도록 원하는 곡선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좋습니다. 다시 단축키 V 선택 도구로 수정해 주고 싶은 패스 선택한 다음에 매끄럽게 도구 이렇게 마우스로 쓱쓱 네 이렇게 그어줍니다. 다시 직접 선택 도구 단축키 V 수정하고 싶은 이미지 패스 선택하고 매끄럽게 도구로 이렇게 쓱 마우스로 긁어줍니다. 둥글게 이렇게 그어주면은 점점 패스가 단순해지면서 깔끔해지죠. 세 개의 이미지가 되게 깔끔해졌습니다. 얘는 좀 많이 꺾여 있다, 그죠? 얘는 직접 선택 도구 여기 있는 하얀색 마우스 포인터 모양
직접 선택 도구 선택해서 끝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서 조정해 주겠습니다. 헤더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좀 흐릿하게 만들어줘야겠죠? 3개를 선택해 줄 거예요.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 두 번째 이미지 클릭, 세 번째 이미지 클릭. 상단의 효과 탭으로 가서 다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갑니다. 이번에는 반경을 몇 정도 줘볼까요? 저는 한 17 정도 줘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기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지만 저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윈도우 탭으로 들어갈게요. 윈도우 메뉴 들어가면은 약간 아래 내려가 보면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라고 딱 있죠.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옵션 패널이 뜰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 줄 건요. 가장 밑에 있는 요 불투명도 친구요. 불투명도라고 적혀 있는 하얀 글씨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70% 줄 겁니다. 그리고 엔터. 다시 불투명도 클릭해 주고요. 왼쪽에 혼합 모드가 표준으로 되어 있죠. 클릭해서 메뉴 열어주고요. 곱하기, 밝게 하기,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어울리는 게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오버레이가 가장 비슷한 효과 같아요. 불투명도는 80 정도로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살짝 빛나는 효과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안에 어떤 레이어 속에 있는 이미지 안에 이렇게 다음 그림을 하나씩 넣어줄 때는 어떻게 했죠?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클리핑 마스크 표시가 떴습니다. 해제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해주면 돼요. Al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면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하겠다는 이미지가 뜹니다. 이때 마우스 좌클릭해주면 클리핑 마스크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Alt 누르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서 클리핑 마스크 마우스 좌클릭 해제해줄 때도 Alt 누르고 똑같이 마우스 좌클릭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어떻게 했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포토샵에서처럼 이렇게 레이어를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시켜주는 방법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또 내가 별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색깔 넣어주고요. 원 안에 이 별을 가두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 순서를 어떻게 준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대괄호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순서 정해주세요. 원 안에 넣을 거니까 원이 제일 위에 갑니다. 두 개의 이미지의 가운데를 맞춰줬다면 두 개 다 드래그로 선택해주고 컨트롤 숫자 7 해주면 원은 이렇게 테두리만 남고 별은 안으로 파고들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클리핑 마스크를 접근하는 방법은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옮겨주고 크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ESC입니다. 내가 클리핑 마스크 시켜줬는 것을 해제하고 싶다면 단축키 컨트롤 Alt 숫자 넘버 7 눌러주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혹은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풀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클리핑 마스크가 풀릴 겁니다.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난다면은 이미지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준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클리핑 마스크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포토샵에서 만들고 편집하는 게 편하겠다, 혹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고 편집하는 게 편하겠다,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것으로 만들어 볼지 잘 선택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의 능력이 될 겁니다.